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현대소설 5월 22일 수업입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이 좋아하는 작가인 오에 켄자부로의 작품을 들어갑니다. 제목은 사육이죠. 시이쿠죠. 시이쿠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동물을 사육할 때, 가축을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가져오는 오늘 이제 첫 번째 파트를 담당한 김한진 군이 이 제목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한 추측에서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정당한 의문이죠. 왜 사람에 대해서 시그라는 말을 사용했을까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이 시그라는 작품에 우리가 첫 단락부터 하지를 않습니다. 앞에 부분을 좀 많이 생략을 했고, 이 작품은 장편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중편쯤 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를 읽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앞에 부분은 조금 자르고 이 작품 속의 어떤 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앞부분을 읽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선생님이 보니까 약 30단락 정도를 우리가 읽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맨 처음에 우리 오리엔테이션에서 사육이라는 작품을 다룬다고 했고, 그때도 이미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달라서 그때는 우리가 하반기가 되면은 아마도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책을 복사를 해서 쓸 생각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계속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돼서 우리가 선생님이 교재를 PDF 파일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금 한 페이지에 내용이 좀 많이 담긴 교재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선생님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사용하는 교재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분량이 한 페이지에 실려 있는 것인데, 여러분한테 PDF 파일로 올려준 것은 이렇게 2단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양이 한 페이지에 담겨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선생님이 교재를 바꾸면서 조금 담당하는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담당하는 한민구는 사실은 첫 번째 단락 보쿠라 고도모츠와 고쿠진 회인이 가까리 기린이 나리부터 시작해주기를 선생님은 바랐는데, 그 첫 번째 단락은 빼버리고 히루노 아이마 맨 처음 선생님 오리엔테이션 할 때 기록했던 그 부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이 없어져서 아마 조금 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서 한진군 그 첫 번째 단락 그거 마저 해서 나중에 추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올려주세요. 아마 특별히 해석을 특별히 단어를 찾아야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첫 번째 단락 보쿠라 고도모타치와 고쿠진 회인이 가까리 기리니 나때 라는 부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단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데하라우라는 것은 내루라고 하는 나가다 들어오다 라고 하는 동사에다 하라우라고 하는 것은, 이거 다라우라는 것은 우리가 시하라우 그러면 돈을 지불하다가 됩니다만, 하라우는 원래는 이렇게 떨어버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서 떨어버린다 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건 다 나가고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 나가서 그 내부에는 남아있지 않다. 데하라우 하면 다 나가고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유다네루 맡기다죠. 고모루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틀어박히다. 그 다음 아카리토리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장소가 지금 지하창고입니다. 지하창고. 근데 여러분 지하창고에 전기가 없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빛을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하창고, 어떤 전기 같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지하창고에 채광을 위해서, 거기 채광이라는 것은 햇볕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햇볕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지하창고의 그 천장 바로 밑 정도라고 봐야겠죠. 지하창고의 천장 바로 밑 부분에 한 네모나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으로부터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한 곳을 아카리토리라고 합니다. 아카리토리.
아까리오 토루 타메노 구간 ですね. 빛을 받아들이기 위한 공간, 구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리 마도, 여기서는 아까리 토리. 아마 여기서는 마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같으면 창 그러면 유리를 띄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이 아까리 토리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유리창을 띄운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 천장 바로 밑에 부분을 조금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조금 잘라내서 그것으로부터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놓은 그냥 구멍을 뚫어놓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계와 따스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에게 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혹은 관청에서 민간에게 뭔가를 사계와 따스 불화한다는 얘기죠. 주다, 내린다, 불화하다. 그 다음에 요코바우라고 하는 것은 하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라쇼몽에서 나왔죠. 요코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하라바오입니다. 하라바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라바인이 나루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하라데 하우 배로 긴다.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하라바인이 나루라고 하면은 엎드려 눕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라바우, 하라바인이 나루. 그 다음 호테루는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것, 호테루. 그 다음 센보는 선망, 센보스루 부러워하다. 그 다음 타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본 적 있죠? 술, 간장 등을 넣어두는 크고 둥글며 뚜껑이 있는 나무통, 타루, 나무통. 나무로 만든 큰 통을 말합니다. 둥글게 만든. 그 다음 오리구찌, 이건 오리구찌가 될 수 있고 구다리구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곳을 내려가면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갈아탈 수 있는 통로, 출구 통로, 오리구찌. 예. 여기서는 치가구라에는 오리구찌가 되겠습니다만 지하 창고로 내려갈 수 있는 입구가 되겠죠. 그 다음 타이히는 퇴비입니다. 손다이, 이것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손다이라고 하는 것이 존대인데 여기서는 손다이나 그러면은요 거만함, 건방짐 이런 뜻입니다. 손다이나 거만한, 건방진, 손다이나 라는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고다쿠스루, 이거는 누렇게 후려졌다는 얘기죠. 누렇게 후려진, 누렇게 탁해진 그런 뜻입니다. 고다쿠스루 자동사죠. 그 다음 오네라고 하는 것은 산 등성이, 산이 있으면 우리가 산을 그릴 때 산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산 등성이 를 그리죠. 그게 오네입니다. 산 등성이 능선. 그 다음에 시시와나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본문에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에는 후리가나가 달려있지 않습니다만 선생님이 대면서려 썼던 이 교재에는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이게 이노시시가 멧돼지입니다. 이 이노시시 와나라고 후리가나가 달려있어요. 이거 시시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은 이노시시죠. 이노시시. 그래서 이노시시 나와 와나입니다. 이노시시 나와. 다음 지지레루라고 하는 것은 오그라들다, 주름이 지자. 고비리츠쿠는 착 달라붙는 것. 마타가루라고 하는 것은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다, 걸터타다, 아니면 걸치다. 그러니까 다리 가랑이를 벌리고 어디에 타든지 아니면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 이걸 마타가루라고 합니다. 사구리 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구르라고 하는 것이 살핀다라는 뜻이 있고 아이는 서로 뭐뭐 한다는 뜻이죠. 사구리 아우라는 동사의 그 연형형이 명사화된 것입니다. 서로 상대의 생각이나 사정 등을 살핌. 그 다음에 논주나 그것도 둔하고 느림, 뭔가 둔한 느낌을 주면서 둔하고도 무거운 느낌을 주는 것, 이게 논주라는 것인데 우리말로 하면 둔하고 느림, 둔하고 느림. 그 다음 그롬보, 예, 이거는 한민이가 잘 설명해 놨듯이 지금은 크롬보란 말 쓰면 안 되죠. 이게 검둥이란 뜻이 되니까 예, 흑인은 고고진이고 이건 검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이들의 아니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흑인을 어떻게 지칭했는가라고 하는 걸 리얼하게 그리고 있으니까 크롬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가가미코모라고 하는 것은 몸을 구부려 웅크리다. 가가미코모. 그 다음 우메구는 라시오몽에서 나왔죠. 신음하다. 신음하다. 입구에다가 신이야요. 신음하다. 그 다음 바타바타. 이거는 바타바타라고 하는 것은 날개나 발 같은 걸 푸두둑거리는 겁니다. 푸두둑 푸두둑. 쿵쾅쿵쾅 혹은 쿵쿵. 이걸 바타바타 사세루. 그 다음에 츠카미 카카루는 츠카무가 잡는 거, 카카루는 덤벼드는 얘기니까 덤벼들어서 잡는다. 그래서 맹렬하게 달려들다, 덤벼들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이오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날씨가 노이오리 또시다 소라모요, 노이오리 또시다 소라모요. 그러면 뭔가 날씨가 구름이 많이 껴서 어둠침침한 것을 나타냅니다만 날씨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색조 같은 것이 흐린 것, 그런 것도 노이오리라고 합니다. 뭔가 맑지 않고 흐린 거, 둔한 그런 그 모양인 경우에. 그 다음 우나다레루, 고개를 숙이다. 그 다음 아게부타, 이거는 설명하기 쉽게 해놨어요. 지금도 보면은 그 일본 같은 경우에 이 단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루 밑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마루 밑에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 있는 것을 꺼내낼 수 있어 이렇게 그 뚜껑을 덮어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치카 창고, 치카구라에 들어가기 위한 입구로 사용하는 뚜껑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하로 들어가는 곳에 그 뚜껑으로 덮어놓고 그 뚜껑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거 아게겠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여기가 저기 지하라고 합시다. 그럼 지하에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고 이렇게 올려서 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을 아게부타. 그 다음 낭긴조라고 하는 것은 낭 모양의 자물쇠, 맹꽁이 자물쇠. 이런 자물쇠 선생님한테 굉장히 익숙한데 요새는 뭐 여러분은 전자록 이런 거 익숙해져서 우리 그 사물함도 학교 학생들 사물함도 이런 자물쇠 사용하지 않죠. 근데 이런 맹꽁이 자물쇠를 낭긴조라고 한다. 그 다음에 도마, 사진을 잘 가져왔는데 여기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 요 밑에 이게 흙이죠. 기본 흙인데 흙을 아주 오래 밟고 때리고 해갖고 아주 흙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바닥. 이거를 봉당이라고 합니다. 토방. 봉당, 토방. 자, 사전은 이렇게 찾았고, 근데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여러분이 한 그 해석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해석을 틀리거나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찾아야 하는 단어가 있는데 찾지 않고 그냥 했을 때 보면 거기 해석을 여러분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다가 조금 부자연스럽다 해석이라든지 내가 익히 아는 단어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그런 뜻을 해석하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문이 들 때는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나중에 한민이가 올리는 걸로 하고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이 오에 겐잡으로 이 시위권은 아마 여러분이 읽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일단 굉장히 문장이 깁니다. 우리가 앞에서 시가나오야의 고소노 카미사마를 읽었죠. 그 시가나오야는 굉장히 그 조세스노 카미사마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만 문장을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쓰는 작가입니다. 아쿠타가 류노스케도 부분은 긴 문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보다도 더 이 오의 켄잡으로는 장문체예요. 긴 문장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사육이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작품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그 뭔가 어떤 짙은 아브라의 그런 걸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수채화는 아니고 이건 아브라예요. 그런데 원래 이 작품을 맨 처음 이 원고로서 읽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작품의 내용도 내용입니다만 이 작품의 문체에 대해서 굉장히 화려한 문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그 비유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비유법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유죠. 메타포도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유도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유도 사용되고 있고 굉장히 비유법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비유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설이라든지 어떤 시라고 하는
그 창작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본질적인 부분이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 것을 모든 작가, 모든 시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익숙해진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의 어떤 감수성을 흔들지 못합니다. 너무 자명한 거고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어떤 그 사물이나 어떤 상황이나 상태나 감정이라 하더라도 색다른 표현,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조합의 표현을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우리의 주목을 끌려가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서 수사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수사법 중에서도 이 작품은 비유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쭉 읽어 내려가면은 혹시 발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품 속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유법이 사실은 이 작품의 내용 과도 어딘가에서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 수사법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지는 그런 성질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논문을 썼는데, 자, 여러분도 한번 찬찬히 읽으시면서 이 작품의 비유법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긴 문장입니다만 좀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昼の間、僕と弟と三つ口は、はじめは規則を犯すことの誘惑的な胸の高鳴りを感じながら、そしてすぐその状態になれ、まるで大人たちが山や谷へ出払っている昼間、黒人兵を監視するのが僕らに委ねられた守るべき職務でもあるように、平然として黒人兵の座っている地下蔵へこもる習慣をつけた。 이건 치과소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 선생님 치과소보단 치과그라라고 읽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거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작품에 이거는 후리가나가 안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루노아이다죠. 낮 동안 나와 동생과 미츠쿠치는 언청이입니다. 언청이. 언청이는 여기 입술 입부분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입이 세 개라고 해서 아마 미츠쿠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토끼 입처럼 같다라고 해서 이 토끼 한자를 쓰는 것도 같습니다만, 자, 우리말은 언청이니까 언청이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물론 지금은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예, 이건 미츠쿠치로 읽읍시다. 낮 동안 나와 동생과 언청이는 처음에는 규칙을 어기는 것에 유혹적인 설렘, 다카나리죠. 문에는 다카니. 유혹적인 가슴 설렘인데 그냥 설렘을도 괜찮겠습니다. 유혹적인 설렘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죠. 그 다음에는 그리고는 금방 그 상태에 익숙해져서입니다. 익숙해진 결과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익숙해지고 이건 엔드로 나열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익숙해져서 어떻게 됐는 거 하니 마치를 여기서 가져와도 좋고 조금 순서를 바꿔서 뒤에서 해석을 하는 것도 한국어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산이나 골짜기로 다 나간 대낮 흑인 병사를 감시하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맡겨진 지켜야 할 직무라도 되는 듯, 이거는 직무라도 있는 듯, 우리말로 좀 이상해요. 직무라도 되는 듯이 태연하게 흑인 병사가 앉아있는 지하 창고에 틀어박히는 습관을 들였다. 예, 슈가원 쓰겠다. 습관을 들였다는 좋은 해석. 예,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흑인 병사가 있는 지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맨 처음에는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키소코 오카스코토노 유학적이나 문에노 다카나리라고 하는 단락을 보아서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규칙을 범하는 것이구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런데 그 규칙을 어기고 싶은 그런 유혹적인 그 유혹을 받고 그로 인해서 가슴이 설레면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익숙해져 버렸다는 얘기죠. 익숙해져서 마치 어른들이 자기들한테 맡겨준
직무, 유다네라랬다라는 것은 위임됨이죠. 어른들이 우리들에게 위임의 준이죠. 위임된 지켜야 할 직무이기라도 하는 듯.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태연하게 흑인병사가 앉아있는 지하창고에 들어박히는 습관을 들였다. 누구가? 나와 저 모쿠, 그 다음에 오토토 미츠쿠치, 이 세 소년이. 그 다음 そして三口と弟が放棄した明かり取りの覗き穴は村の子供たちに下げ渡された。熱く埃の乾いている地面に腹ばった子供たちは僕と三口と弟が黒人兵を囲んで座っている光景を羨望で喉をほてらせながら変わる変わる覗き込むのだった。そして羨望のあまりに我を忘れ、時に僕らの後について地下層へ入ってこようとする子供がいると、彼はその反逆的な行為の償いに三口から殴りつけられ鼻血を流して地に倒れねばならない。예. 그리고 언청이와 동생이 여기는 호흡기시다라는 것은요 방기인데 이거는 내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그 방치한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 밑에 선생님이 다이지센을 인용해 두었습니다만 나게스테테 카에리 미나이 것, 그렇죠? 버리고 되돌아보지 않는 것. 이건 원래는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버리면 안 되고 자기가 돌아보아서 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세키닝오 호기스,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버리는 경우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분노 캔리 시카쿠나도 스테테 코시시나이 것도. 앞에 것은 의무라면 뒤에 것은 권리죠. 자신의 권리, 자격 등을 버리고 행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캔리요 호기스를, 그럼 권리를 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내던진다, 내버린다. 그래서 방치와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엉덩이와 동생이 내버린 들창의 엿보기 구멍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여기 들창의 엿보기 구멍이 그냥 채광창 구멍이라고 합시다. 아까 아카리토리가 채광 창보다는 채광 구멍이라고 합시다. 채광 구멍은 채광용 구멍이죠. 그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구멍을 뚫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 채광용 구멍이 누구의 권한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권리였다는 것입니까? 언청이와 동생이라는 거죠. 원래는 언청이와 동생이 이 채광용 구멍을 자기 것으로서, 자기의 권리로서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내던졌다는 얘기예요. 내던진 채광용 구멍은 이제 누구 차지가 됐는가 하니 마을의 아이들에게 불화되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윗사람이, 에라이한 사람이 아랫사람이, 아니면 관이 민간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처럼 불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그 상하 관계, 권력 관계가 개재될 때 쓰는 표현이죠. 불화되었다라는 것은.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채광용 구멍에서 그 지하 창고 안을 들여다보는 게 어린이 세계에서는 하나의 권력이었다는 겁니다. 덥고 먼지가 많은 지면에 엎드려 누운 아이들은 나와 언청이와 아우가, 내 동생이죠. 아우라는 표현, 언청이와 남동생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우라고 하는 것은 남동생이 흑인 병사를 둘러싸고 앉아있는 광경을 부러움에 목이 바짝 타며 번갈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어떤 선망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 세 아이는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소시됩니다. 그렇게 아니고 그러다가 부러운 나머지 셈보노 아마리는요, 너무 부러운 선망한 나머지 와레요 와스레라고 하는 것이 넋을 잃고란 뜻도 이해됩니다만 여기서는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분별력을 잃고 자기도 모르게 때때로 우리 뒤를 따라서 지하 창고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죠.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들은 아니고 그는이에요. 그 아이는 반역적인 행위의 속죄로 왜 반역? 너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카리토리, 너 노조기 안 하죠? 그것은 너희에게 불화했지만 이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권리고 너희에게 이것은 아직까지는
너희에게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거죠. 너희들에게 허락할 수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려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는 그 반역적인 행위의 속죄, 즈그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속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즈그나이, 속죄로. 원청이로부터 후려 갈겨져 코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지지 않으면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세 아이에게 있어서 이 치과 창고로 들어가서 이 흑인 병사 가까이에서 그를 관찰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어린이 사회에서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僕らはすでに黒人兵の樽を階段の降り口まで運び上げるだけで、それ以後の樽を共同退避場まで炎天の下を悪臭に悩まされて運ぶ作業は、僕らが尊大に指名する子供らに委ねていた。指名された子供らは、喜びに頬を輝かせ、樽をまっすぐに支えて、彼らにとって貴重に思える光濁した液体を一滴もこぼさないように注意しながら運んでいくのだった。そして僕らを含めあらゆる子供たちが毎朝尾根の道から下る雑木, 이거는雑木, 이거 잘못됐네요. 조기바야시입니다. 조기바, 잡목님이죠. 여러 나무들이 섞여 있는 조기바야시の間の細道を気がかりな指令を持った初期がやってこないことをほとんど祈りながら見上げるのだ. 자, 우리는 이미 흑인 병사의 통을, 이 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흑인 병사가 소변, 대변을 눕는 통입니다. 이 흑인 병사의 통을 계단 입구, 이건 지금 지하 창고라고 하죠. 지하 창고에서 계단을 쭉 올라가면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이 계단 입구까지, 뭐 이건 출구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안에서 지금 바깥으로 나가는, 예, 계단의 출구까지 옮길 뿐이며, 그 이후에 나무통을 공동 퇴비장 다이히조까지 땡볕 아래 악취에 시달리며 옮기는 작업은 우리들이 거만스럽게 지명한 아이들에게 가고 있었다, 맡기고 있었다. 자, 이 아이들의 반응을 봅시다. 거만하게 지명한다는 거 보니까 당연히 지명당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지명받은 아이들은 기쁨에 볼을 반짝이며, 기쁨으로 볼을 반짝이며, 여기 기쁨으로 볼을 반짝인다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웃는 걸까요? 아니면 너무 기뻐서 볼이 발그스레진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 요르코비니 호 가바야카세, 아마도 기뻐서 웃는 모습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발그레진 모습으로. 왜냐하면 지금 날씨가 덥거든요. 여름입니다. 이 계절. 여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 볼이 빨개졌을 거고, 물론 지하철도 덥겠습니다만 그런 그 빨개진 볼에 그 웃음이 번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르코비니 호 가바야카세, 기쁨으로 볼을 반짝이며 나무통을 똑바로 받쳐 똑바로 사사에때 받쳐 그들에게 가르라니 토텐이죠. 그들에게죠. 그들에게 있어서 뭐 그들에게 귀중하다고 생각되는죠. 귀중히 오모에르는 생각하다는 아니고 생각되다입니다. 이건 자동사. 그들에게 그들로서는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그들에게는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그 누렇고 탁한 액체를, 이게 말하자면 이게 뭐 소변과 대변이 섞여 있는 액체입니다. 그 누렇게 황탁한 액체라고 해요. 황탁하다라고 하는 형사가 있으니까 뭐 그대로 써도 괜찮겠습니다. 이 황탁한, 누렇고 탁한 그 액체를 한 방울로 코버사나요니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이 코버스라는 것은요, 넘쳐서 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금 나무, 여러분 통이죠. 둥그런 나무 통에다가 이 사람이 소변, 대변을 본 것이고, 뭐 지하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그 안에 나무통을 준 거겠죠. 거기서 소변, 대변을 보면은, 이 소변, 대변을, 원래는 이 지하에 있던 꼬맹이들을 3명이 공동 퇴비적으로 날랐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걸 자기들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니까. 그러나 이 흑인에게 접근하는 것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그 흑인의 배설물을 옮기는 작업이라도 얘들이 시켜주면은 아주 기쁨으로 그걸 한다는 거죠. 요러건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주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그 액체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반해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들을 포함하여 모든 아이들이 매일 아침 산 능선에서 내려오는 잠목님 사이의 좁은 길을 신경 쓰이는이죠. 마음에 걸리는 지령, 기가까리나 지뢰, 이게 무슨 지령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아이들에게 신경 쓰이게 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염려거리가 되고 있는 지령이 있는 거죠. 기가까리나 지뢰요 못다. 그 지령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서기인 것 같고 그 마음에 걸리는 그 지령을 가진 서기가 찾아오는 것을 호토온도 인원이 나가라. 거의 기도하면서 올려다 보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기가까리나 지뢰요 못대 서기가 야때 고나의 것도니까 그 서기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서기가 가져올 어떤 지령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 환영할 수 없는 그런 지령인 거겠죠. 그래서 서기가 오지 않기를 그 지령을 가지고 서기가 오지 않기를 거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뭔가 이 흑인병하고 연관이 되는 지령인 거겠죠. 자, 그 다음 고쿠진兵のイノシシ罠に締め付けられた足首の皮膚が剥がれ炎症を起こし 이건 하가레보다 무가레를 읽는 게 맞겠습니다. 피부가 뺏겨지는 거. 무가레,炎症を起こし、そこから流れる血は足の甲に乾いた草の葉のように縮れてこびりついていた. 좀 마실게요. 여러분 이거 마이크 샀거든요. 좀 잘 들립니까? 다른 수업에서 내가 한번 어떤 학생이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소리가 어떨 때는 조금 작게 들려서 좀 듣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서 선생님이 이 마이크를 구입을 했습니다. 잘 들리기를 바라며. 예, 그 다음 좀 천천히 읽을게요. 좀 빨리 읽은 것 같아요. 僕らはいつもその桃色の炎症を起こした傷ついた皮膚を気にしていた. 아까 기가까리나気にしていた. 지금 아이들의 마음에는 이 흑인 병사가 굉장히 큰 존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 한민이가 생략해버린 그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세계를 이 흑인 병사가 꽉 채우고 있었다 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모카 아이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이 흑인 병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그래서 그 기가까리나 지뢰를 가지고 서기가 찾아오는 것 그런 일이 없기를 거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바라보는가 하면 또 이 흑인 병사의 발목에 그 덫이 발목을 조여서 염증을 일으키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 어린이들이 또 보면서 이 아이들이 보면서 그게 신경에 쓰였다는 거죠. 마음에 걸렸다. 여기 기니시데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니스루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뭘까요? 걱정했다, 염려했다는 뜻이겠죠. 마타니 왜냐하면 이유가 나옵니다. 마타니 마타가루 도키 고멘 타로니 마타가루 도키 고쿠진兵は苦痛を耐えるために笑う子供のように歯をむき出すほどだった. 아까 타루라고 하는 것은 이 병사가 소변 대변을 보는 통입니다. 근데 소변 대변을 이거는 소변이라면 남자들인 경우에 이게 맞다가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 대변을 볼 때는 다리를 벌리고 아마 그 위에 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흑인 병사가 자기 소변 대변이지만 그 통 위에 앉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그 통에 어정쩡하게 서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타루니 마타가루 도키
黒人兵は靴を耐えるために笑う子供のように歯をむき出すほどだった。僕らは長い間、お互いの目の底を探り合い、話し合った後、黒人兵の足首からイノシシ罠を外す決心をしたのだ。黒人兵は黒い鈍重な獣のように、いつも目を涙か油かはっきりしない濃い液体で潤し、膝を抱え込んで近そうの床に座り黙っているのだから。イノシシ罠を取り除いたところで、僕らにどんな危害を加えよう。一匹のクロンボに過ぎないのだから。멧돼지 용덫, 멧돼지 덫이라고 합시다. 멧돼지 덫에 단단히 조여진죠. 시메츠게르, 그러니까 시메루가 조이는 거니까 시메츠게르. 멧돼지 덫에 단단히 조여진 흑인 병사의 발목의 피부가 무가래 벗겨져서 염증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흘러나온 피는 발등에 마른 풀잎처럼 오그라져 달라붙어 있었다. 이런 상태예요. 어떨까 이러면 여러분 아프겠죠. 보그라와 우리는 늘 그 분홍색 염증을 일으킨 상처난 피부가 신경 쓰였다.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생각되어 있습니다만, 이 통에 가랑이를 벌리고 통 위에 설 때 흑인 병사는 고통을 참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대변을 보기 위해서입니다만, 가랑이를 벌리고 통 위에 설 때,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발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염증이 나 있는 곳에 이렇게 발을 움직이게 되면은 염증이 나 있는 부분을 이 완화가 건드리게 될 것이고, 그럼 더 아프겠죠. 그래서 가랑이를 벌리고 통 위에 설 때 흑인 병사는 고통을 참기 위해서 웃는 아이처럼 이를 드러낼 정도였다. 아파서 인상을 쓰는데 이게 마치 아이가 웃는 것처럼 이빨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서로의 눈빛을 살피며, 이거 오타가이 매너 소코사, 그러니까 눈의 바닥이라는 게 매너 소코, 눈바닥이라는 거면 그 눈빛을 가지고 아이들 의도를 서로 사구리아에 서로 살폈다는 얘기죠. 서로의 눈빛을 살피며 하나시았다 또 이야기한 후,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로 내서 야 어떻게 할까,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우리 저거 풀어줄까? 이렇게 말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으로 대화를 했다는 얘기죠. 서로의 눈빛을 살피며 이야기한 후 흑인 병사의 발목에서 멧돼지 덫을 풀러주기로, 그렇죠? 풀러주기로, 덫을 풀르다, 덫을 끄르다, 뭐 풀러주기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풀러주기로 결심했다. 흑인 병사는 검고 무딘 짐승처럼 언제나 기름인지 눈물인지 확실치 않은 짙은 액체로 눈을 적시며 무릎을 끌어안고 기저 가까이 건데 지하 창고 바닥에 앉아 잠자코 있으니, 멧돼지 덫을 제거한들 우리에게 무슨 위해를 가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 마리의 검둥이에 불과하니까.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볼 때 그 행간을 읽어야죠. 아이들이 서로 굉장히 아프겠다 라는 마음에서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풀어주자 라고 하는 서로 어떤 그런 눈빛으로 대화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이들 마음에 사실은 걸리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흑인 병사가, 여러분 이건 아이들입니다. 흑인 병사는 굉장히 군인이잖아요. 우리가 앞에 부분 읽지 않았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복구가 이 작품의 지금 시점 인물 이 복구라고 하는 소년인데, 그 소년의 눈에 이 병사, 이 흑인 병사의 그 육체가 굉장히, 자기는 왜소한 이 황인종의 아이잖아요. 더는 어른도 아니고. 근데 어떤 그 한 사람의 남자된 남자로 그 흑인 병사의 그 체구를 봤을 때, 그 육체를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느낍니다. 굉장히 아주 그 피부가 검지만 빛나고, 그 다음에 뭐 그 머리, 그 머리가, 병사들은, 그 사람들은 다 곱슬머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곱슬머리도 뭔가 그 검정의 어떤 햇불이, 검정의 어떤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그 신체를 그 굉장히 관찰을 하면서
경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조금만 나이가 이들 중에서 조금 많은 것 같은 이 복구라고 하는 소년의 눈에는 인지가 되어 있는 것이고, 굉장히 이 흑인의 육체가 우람하고 멋있다라고 하는 느낌도 있을 것이며, 뒤집어 말하면 그것은 굉장히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약간은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대한 조금 염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염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납득시키는 것이 이 부분이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액체로 적신 채 무릎을 안고 지하 창고 바닥에 늘 앉아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굉장히 무력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온순해 보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액션도 취할 것 같지 않은 이런 흑인 병사가 우리가 이 덫을 풀어줘 본들 우리한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을까? 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삐끼니까요. 이거 한 마리의 쿠론보니스기나 검둥이에, 그러니까 이삐끼라고는 원래 가축, 동물을 셀 때 쓰는 단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검둥이다. 어떤 온순한 굉장히 거대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온순한 가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풀어줘 봤다.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을 거다.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살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의 소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이렇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는 가축 같은 흑인 병사인데 우리한테 위해를 가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이 염증을 일으키는 다리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쓰러웠던 것이겠죠. 자, 그 다음 僕が父の道具入れから取り出してきた鍵を三口が強く握りしめて、黒人兵の膝に肩が触れるほどかがみ込んでイノシシ罠を外したとき、黒人兵は急にうめくように声を上げて立ち上がり、足をバタバタさせた。三口は恐怖に涙を流しながら、イノシシ罠を壁に放りつけ、階段を逃げ上っていったが、僕と弟は立ち上がることさえできず、体を締め付け合うだけなのだ。僕と弟を突然回復した黒人兵への恐怖が息も絶え絶えにする。しかし黒人兵は和紙のように僕らへ掴みかかってくる代わりに、そのまま腰を下ろし、長い膝を抱え込んでどんよりした涙と油に濡れた目を壁の根に落ちているイノシシ罠に注いでいた。三口が恥にうなだれて地下蔵へ戻ってきたとき、僕と弟は彼を優しい微笑で迎えた。黒人兵は家畜のようにおとなしい。 내가 아버지 도구함에서 꺼내온 열쇠를 원청이가 꽉 쥐고 흑인 병사의 무릎에 어깨가 닿을 정도로 몸을 구부려 멧돼지 덫을 풀어냈을 때, 끌었을 때, 풀었을 때가 낫겠네요. 풀었을 때 흑인 병사는 갑자기 우메그요나니까 뭡니까? 신음하는 듯한 소리를 내며, 이 코요 아기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소리를 지른다라는 뜻도 있지만 코요 아기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소리를 낸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를 내며 일어서서 다리를 버드득거렸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때까지 이 이노시시바나 이에 조여 있던 다리니까 이때까지 발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잖아요. 버득버득거릴 수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으니까 이 발을 당연히 버득버득 다리를 차는 그런 동작을 하는 거죠. 다리를 퍼드득거렸다. 원청이는 공포의 눈물을 흘리며 멧돼지 덫을 벽에 내던지고 계단을 도망치듯 뛰어 올라갔지만 뭔가
소리를 내면서 일어서니까 무서워서 뭔가 어떤 액션을 취했어요. 그러나 나와 동생은 여기서는 같지만 역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니까 뭔가 무서워서 이 언청이는 도망을 갔다. 그러나 나와 동생은 도망도 못 갔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뒤가 역접입니다. 여기는 뒤에 올라갔지만 나와 동생은 일어서지조차 못하고 몸을 움츠릴 뿐 몸을 서로 밀착시킬 뿐이었다. 이거는 시메츠게아오라는 거. 시메츠게르는 뭡니까? 시메츠게르는 꽉 잰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는 시메츠게아오니까 서로 꽉 잰다. 그러니까 서로 몸을 착 갖다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울 때 이렇게 이런 동작을 이렇게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나키츠고 한다든지. 이 둘은 너무 무서운데 일어나서 도망가는 그런 용기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일어서지조차 못하고 둘이서 그냥 몸을 딱 서로 밀착시킬 뿐이었다. 나와 동생은 돌연히 되살아난 흑인 병사에 대한 공포로 숨도 막힐 것 같다. 여기 이제 일본어에서는요, 지난번 선생님이 어떤 신체적인 현상을 이야기할 때 타동사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숨도 막히게 한다죠, 여기서는. 근데 우리말에서는 숨을 막히게 한다보다는 여기서는 숨이 막힐 것 같다. 나의 지금 신체적인 그 작용 상태를 설명하는 거니까 숨도 막힐 것 같다. 여기요, 다에다에라고 하는 것은요, 타에루 그럼 뭡니까? 멈춘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에다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데지타ル다이지세 보니까 이키모 다에다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이까니모 이마니모 고큐가 도마리 소나 요스입니다. 이마니모 이제 바로 호흡이 멈출 것 같은 모습 그런 상태를 이키모 다에다에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 할 것 같다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흑인 병사에 대한 공포로 숨도 막힐 것 같다. 하지만 흑인 병사는 독수리처럼 우리를 향해 모쿠라의 이것은 우리를 향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여기 스카미 카카루라는 얘기니까요. 스카미 카카루라고 하는 것이 달려드는 거고 잡으러 달려든다. 우리를 향해 우리를 잡으러 달려드는 대신 여기 물론 달려든다라는 잡는다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달려든다라고 하는 것은 잡으러를 써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를 잡으러 달려드는 대신 그대로 앉아 여기 고시오 쿠다스라고 선생님이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고시오 오로스는 꼭 알아두세요. 의외로 이 표현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고시오 오로스는 이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서 있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고시오 오로스인 거예요. 여기 서 있어야 허리에 위치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즈에서 허리의 위치를 밑으로 내리는 거. 이게 고시오 오로스. 무슨 말이냐? 앉다라는 뜻입니다. 고시오 오로스는.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이거 쿠다스로 할 수는 없어요. 고시오 오로스. 앉아서 긴 무릎을 껴안고 이거 늘 흑인 병사가 하는 포지션 아닙니까? 긴 무릎을 껴안고 흐릿한 눈물과 기름기에 젖은 눈으로 가베노네는 기둥이 아니고요. 가베는 벽이죠. 가베노네니가 벽 아래쪽에 기둥이 아닙니다. 가베는 벽입니다. 예. 가베노 네라고 하는 거, 가베의 네라고 하는 거니까, 뿌리란 얘기니까, 벽 가장 아랫부분을 말하는 거죠. 벽 아래쪽에 떨어져 있는 멧돼지 덫을 주시하고 있었다. 원청이가 창피함에, 그렇죠? 하진은 창피함이죠. 수치. 하진이 운하다 그랬다. 여기 이렇게 그냥 니는 여러분 저기입니다. 원인 니 부끄러워서 운하다 그랬다. 고개를 숙인 채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창피함에 고개를 숙이며 지하창고로 돌아왔을 때 나와 동생은 그를 상냥한 미소로 맞이했다.
그래서 결론이 흑인 병사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축처럼 얌전하다. 가치쿠노 요온이 오도나지. 50분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한민군이 굉장히 감상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목별로 잘 문단을 나누어 써주었어요. 근데 이제 앞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굉장히 추측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감상을 써주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앞에를 읽지 않고 물론 작품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읽는 사람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서부터 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앞에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상상한다든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흑인 병사가 지금 이건 일본이겠죠. 일본의 어떤 마을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감시당하고 있는 상황. 자, 이게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일까? 이런 상황이 일본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시대는 어느 시대일까?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걸 생각하게 되면 많은 의문이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 한민이도 아마 이것이 현대는 아니라는 것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꽤 상당한 과거임을 추측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추론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시대의 이야기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세 번째 파트 맡은 학생도 빨리 조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